하준이 아버지는 너가 아니라 내 아버지야! 윤정이 울며 고백한다. 지훈 오빠 사실이에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 절규한다. 말도 안 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윤정이 절망하며 답한다. 어떻게 말해요? 시아버지가 나를 강제로.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큰 저택에서 이금자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자의 손길은 여전히 정교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정원 한쪽 모서리에 심어둔 장미 화분을 살펴보며 시든 꽃잎을 조심스럽게 따내는 모습이 마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 곳곳을 비추는 가운데 금자는 남편 태식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동백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세상을 떠난 태식은 이 나무를 무척 사랑했었죠. 매년 봄이면 붉은 동백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짓곤 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에 금자가 돌아봅니다. 첫째 손자 민준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활기차게 뛰어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준이는 키도 제법 크고 성격도 명랑합니다. 금자는 민준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민준아, 아침 먹고 가거라. 네, 할머니 엄마가 차려놓으셨어요. 민준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금자는 다시 정원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둘째 손자 하준이도 함께 나와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하준이는 금자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 윤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보입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 그리고 따끈한 쌀밥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윤정은 언제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댁처럼 부지런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오늘 특별히 시금치나물도 무쳤어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늘 공손함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최근 들어 윤정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하고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입니다. 하준이는 어디 있어? 금자가 묻자 윤정이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 순간의 망설임이 금자의 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어요. 어제 늦게까지 숙제를 했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과제가 많아져서요. 윤정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왜인지 금자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준이는 평소 일찍 일어나는 아이였는데 최근 며칠째 아침에 보기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금자는 윤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윤정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하준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되는 것 같았죠. 지훈이는 벌써 나갔어? 네. 일찍 회사에 가셨어요. 요즘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아들 지우는 아버지 태식이 물려준 건설회사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지만 최근 들어 가정보다는 일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금자로서는 못마땅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걱정스러웠죠. 민준이가 학교에 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금자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문득 하준이가 궁금해졌습니다.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하준이 좀 깨워보는 게 어때? 너무 늦잠 자면 몸에 안 좋잖아. 금자가 제안하자 윤정이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제 정말 힘들어 했거든요. 좀 더 재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정의 반응이 너무 단호해서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윤정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 윤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베란다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윤정의 모습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확인하는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윤정이 돌아서자 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윤정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금자가 자연스럽게 묻자 윤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요. 오랜만에 안부 전화였어요.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연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죠. 오후가 되어서야 하준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살이 된 하준이는 형 민준이와는 달리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할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할머니한테 와서 인사해라. 금자가 부르자 하준이가 주저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준이의 눈을 보는 순간 금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준이의 눈매가 그 깊고 진한 갈색 눈동자가 자꾸만 남편 태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왜 자꾸 저 애를 보면 그 사람 눈빛이 떠오르지? 금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를 닮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왜인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집에 들어선 지훈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바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윤정이 남편에게 물었지만 지훈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그래 일이 좀 복잡해져서 정신없었어.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지훈은 묵묵히 식사에만 집중했고 윤정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준이는 여전히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고요. 하준아, 학교는 재미있니? 금자가 손자에게 말을 걸자 하준이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네, 할머니. 짧은 대답 뒤에 하준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을 텐데 요즘은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금자는 홀로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큰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금자는 남편 태식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정말로 태식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결혼 생활 40여 년 동안 태식은 가족에게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보여주던 그의 시선, 특히 며느리 윤정을 바라볼 때의 눈빛이 요즘 들어 자꾸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의 정도련이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금자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이 집에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둘째 손자 하준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준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감정, 윤정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남편 태식에 대한 새로운 의심들이 금자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가정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금자는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금자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준이가 학교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윤정은 창백한 얼굴로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금자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준아, 할머니가 왔어. 응급실에서 하준이를 본 금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은 하준이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윤정은 아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의 표정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두려워하는 것 같은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이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윤정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밀 검사요? 꼭 필요한가요?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CT 촬영과 혈액 검사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는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의사의 설명에도 윤정은 계속 망설였습니다. 금자는 윤정의 이상한 반응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연히 검사 받아야죠. 아이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금자의 단호한 말에 윤정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준이는 각종 검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들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의사는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한 가지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AB형이시라고 하셨는데 아이는 O형이네요. 의사의 말에 금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정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별건 아니에요. 다만 유전학적으로 AB형 부모에게서는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거든요. 아마 제가 혈액형을 잘못 들었나 보네요.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금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훈이는 분명히 AB형입니다. 결혼 전 건강검진에서 확인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혹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윤정이 급하게 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액형 검사는 정확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마 제가 아버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나 보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 윤정은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금자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피곤해서인지 윤정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요. 집에 돌아온 후 금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AB형 부모에게서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금자도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준이의 아버지는 지훈이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설마 그럴 리가. 금자는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볼 때마다 느꼈던 이상한 감정, 남편 태식의 눈빛을 닮은 하준이의 모습, 그리고 윤정의 변화된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금자는 조용히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난 금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혈액형 이야기 때문에 왔어요. 혹시 친자 확인 같은 검사도 가능한가요? 의사는 금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혹시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자의 간절한 부탁에 의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할머니시니까 아이의 검체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아버지로 추정되는 분의 검체도 필요합니다.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금자는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준이의 머리카락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남편 태식의 검체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태식이 생전에 사용했던 면도기였습니다. 서재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면도기에는 아직도 미세한 털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금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조심스럽게 면도기를 가져와서 병원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락드릴게요. 검사를 의뢰한 후 금자는 일주일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윤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고 하준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윤정은 요즘 들어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금자와 대화할 때마다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금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지. 하지만 금자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남편 태식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와 함께 살았던 수십 년의 세월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자는 우연히 윤정이 남편 태식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윤정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고 금자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윤정이 나올 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자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상자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금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지? 금자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금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든 이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영원히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금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담긴 봉투를 꽉 쥐고 있는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금자는 차마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모여 앉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윤정은 조용히 반찬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이마의 상처가 아직 아문지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지만 금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준아, 상처는 괜찮니? 지훈이 아들에게 물었지만 하준이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네. 아빠, 평소와 달리 하준이는 아버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일까요? 금자는 하준이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금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금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피검사자 최태식, 피검사자 최하준,
친자관계 확률 99.99%. 이게 무슨 말이야? 금자는 결과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남편 태식과 하준이가 친자관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준이의 아버지는 지훈이가 아니라 시아버지인 태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금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며느리와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윤정이는 남편과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정이 하준이를 유난히 감싸는 이유, 태식이 윤정에게 보였던 특별한 관심, 그리고 하준이가 지훈보다 태식을 더 닮은 이유까지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금자는 윤정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식의 서재 근처에 갈 때마다 윤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금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윤정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금자는 윤정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지던 금자는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윤정이 태식의 서재에서 가져온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금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일기장을 열어봤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부터 금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지훈 오빠가 출장 간 사이에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살려면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임신인 것 같다 하지만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다. 지훈 오빠와도 관계가 있었고 그분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준이가 태어났다. 다행히 지훈 오빠는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분은 하준이를 보며 이상한 미소를 짓는다. 마치 자신의 아이라는 걸 확신하는 것 같다. 금자는 일기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편 태식이 며느리를 강요했다는 내용, 그리고 하준이가 정말로 태식의 아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금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며느리를 강제로 그런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선 금자는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윤정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윤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금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행복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윤정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일찍 회사에 갔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상태였습니다. 금자는 이번 기회에 윤정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윤정아, 나한테 할 말 없니? 금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윤정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준이 말이야. 그 아이가 정말 지훈이 아들이니? 윤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DNA 검사 결과를 봤어. 하준이는 태식의 아들이야. 금자의 단호한 말에 윤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봐. 진실을 다 말해. 금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거든요. 지은 오빠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윤정의 고백은 금자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태식이 권력을 이용해 윤정을 강요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하준이는 내 아버님의 아이예요. 윤정의 고백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자는 분노와 동시에 윤정에 대한 연민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지훈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금자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정의 고백을 들은 후 금자는 며칠 동안 혼란 속에서 지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에게는 분노보다 연민이 앞섰고 죽은 남편에 대해서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자는 윤정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은 진실이 드러난 후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금자와 대화할 때마다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는 모습이 역력했고 하준이를 대할 때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걸 아시는구나. 윤정의 눈빛에서 금자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최근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금자는 그 시간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준아, 요즘 학교는 어떠니? 공부하는데 어려운 건 없고? 지훈이 하준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지훈에게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수학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금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하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하준이도 지훈을 아버지로 여기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로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죠.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건강 관리 좀 해. 윤정이 남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자는 윤정이 정말로 지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안정된 생활을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금자는 지훈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금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너는 윤정이를 정말 사랑하니?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질문에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사랑하죠.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요. 그럼 윤정이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지훈은 어머니의 이상한 질문에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금자는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지훈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섣불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윤정이가 좀 이상해 보여. 이상하다고요? 어떻게요? 지훈의 추궁에 금자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뭔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내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금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윤정이 태식의 서재에서 가져온 다른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윤정이 외출한 사이 금자는 태식의 서재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서재 한쪽 서랍에서 금자는 낡은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식이 사용하던 옛날 폰이었는데 윤정이 왜 이것을 그대로 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폰을 켜보니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한 금자는 경악했습니다. 태식과 윤정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서재로 와. 지훈이는 늦을 거야. 아버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너도 나쁘지 않잖아. 솔직해져. 지훈 오빠한테 들킬까 봐 무서워요.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 되잖아. 너도 이젠 남자를 알 나이 아니냐?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금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윤정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급히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어머니, 서재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태식이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금자의 대답에 윤정이 안도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윤정의 일기, 그리고 태식의 휴대폰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식이 며느리 윤정을 강제로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하준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금자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지훈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비밀로 묻어둘 것인가. 두 선택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가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숨기면 평생 거짓 위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하준이를 생각하면 더욱 복잡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잘못으로 태어난 아이였죠. 하준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금자는 밤새 고민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을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정도 금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긴장감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었고 이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지훈이 회사 회식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죠. 집에 들어선 지훈은 거실이 너무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훈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세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 하셔서.
그때 금자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금자는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밤 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거실로 나와 할 말이 있어. 금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윤정은 급하게 손을 닦고 거실로 따라 나왔습니다. 금자의 표정을 본 윤정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호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지훈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에 대한 DNA 검사 결과야. 하준이의 아버지는 너가 아니라 내 아버지야. 금자의 말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이런 검사를? 어머니가 왜? 지훈 오빠, 윤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들렸습니다. 사실이에요. 지훈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사실이라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과 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하준이는 뭐라고?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금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내가 직접 확인했어. 내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윤정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받고 윤정이의 일기도 읽었어. 금자의 말에 윤정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아내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너는 왜 거부하지 않았어? 윤정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계속 강요하셔서 이 집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어요.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 했잖아. 왜 혼자 견뎠어? 어떻게 말해요?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나를 강제로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윤정의 절규에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하준이는 처음에는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지훈 오빠와도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짐작했어요.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던 하준이가 사실은 자신의 동생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일을.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해. 금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지훈이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사랑했어? 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어? 윤정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지훈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난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큰 목소리에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에요? 하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하준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아이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하준아, 다시 올라가서 자거라.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 중이야. 금자가 하준이를 달래며 계단으로 보냈습니다. 하준이는 여전히 의아해하며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낼게. 지훈 오빠, 제발. 윤정이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너 얼굴도 보기 싫어. 시간을 주면 생각해 볼게. 지훈은 급히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금자와 윤정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윤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으니 이제 각자 책임을 져야지. 그날 밤 이 집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평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자는 자신이 진실을 밝힌 것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방에서 하준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왜 엄마가 우는지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이 집을 떠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큰 저택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금자는 거의 식음을 전폐한 채 침실에 누워만 지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가족을 파괴시켰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윤정은 하준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훈의 빈자리는 이 집안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준이는 아버지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계속 물어봤지만 윤정은 적당히 둘러대며 아이를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하준이도 아버지의 부재를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는 며칠 전 밤에 어른들이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잠깐 출장을 가신 거야. 윤정의 거짓말에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출장을 갈 때는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금자는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정이 하준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겠지만 오늘은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두 여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며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었거든요. 지훈이한테서 연락 없어? 금자의 질문에 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세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고요. 그럼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르고? 아마 회사 근처 호텔이나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지훈 오빠는 원래 충격을 받으면 혼자 있으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윤정의 말에 금자는 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던 아이가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정아, 솔직히 말해줘. 너는 지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금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지훈 오빠는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과의 일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정의 솔직한 고백에 금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윤정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준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하준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복잡한 상황의 중심에 있었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훈이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최지훈님의 의뢰로 왔습니다. 변호사의 방문에 금자와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지훈이 변호사를 보낸다는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 절차와 관련해서 상담을 드리러 왔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이요? 지훈 오빠가 정말로 네, 의뢰인이 강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어 하셔서 먼저 상황을 파악하러 온 것입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드님의 친생부 문제가 복잡하네요. DNA 검사 결과를 보니 상당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자는 지훈이 이미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째는 친생자이므로 공동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경우는 법적으로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복잡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윤정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준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죠? 금자가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반반 분할이지만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집은 시아버님 명의였으니 상속 문제도 관련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후 금자와 윤정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현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지훈은 정말로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이 가족은 완전히 해체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정의 절규에 금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죽은 남편 태식이었지만 피해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훈이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할 수는 없잖아. 금자의 제안에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만나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금자는 오랫동안 남편 태식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고 존경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되었어요. 책임져야 하는 건 당신인데 정작 당신은 없고 우리만 고통받고 있어요. 금자는 처음으로 죽은 남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파편들을 수습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훈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윤정을 통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금자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자주 가던 회사 근처 호텔, 그곳에서 금자는 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금자를 본 지훈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내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 내가 널 몇 년을 키웠는데. 지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지훈의 차가운 말투에 금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런 식으로 진실을 말한 건 잘못이었어. 잘못이라고요? 어머니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전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도, 하준이도 피해자야. 내 아버지가 모든 잘못의 시작이었어.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준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르고 윤정이를 볼 때마다 배신감이 들어요. 금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하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에게는 내가 아버지야. 혈연이 어떠든 10년 동안 너를 아빠라고 불렀잖아. 지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준이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지만 복잡한 감정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준이는 사랑해요. 지금도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이 아니야. 내가 하준이를 사랑한 마음, 하준이가 너를 아빠라고 따른 마음은 진짜야. 금자의 간절한 말에도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미 결정했어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금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훈의 의지는 생각보다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죠. 며칠 후 윤정이 금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해요. 금자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훈 오빠가 이혼을 원한다면 제가 먼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준이랑 함께 작은 곳이라도 구해서 살겠어요. 윤정의 결정에 금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가면 아이만 힘들어질 거예요. 윤정의 말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죠. 윤정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좀 더 생각해봐.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정은 정말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는 갑작스러운 이사 준비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사 가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하준아, 엄마가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윤정은 아이에게 최대한 밝게 설명하려 했지만 하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아빠도 같이 가요? 윤정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빠는 여기서 계실 거야. 왜요? 가족이니까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윤정은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민준아, 너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여기서 지내는 거야. 엄마는 하준이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 민준이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가족이 떨어져서 살아야 해요? 두 아이의 질문에 윤정은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금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흩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사하는 날, 윤정은 마지막으로 금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윤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어요. 처음에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강하게 거부했어야 했는데. 윤정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라도 지훈이와 다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금자의 제안에 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저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윤정과 하준이가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금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할머니, 저희 언제 다시 와요? 하준이의 질문에 금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금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과 하준이가 떠난 후 큰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와 동생이 떠난 이유를 계속 물었지만 금자는 적당히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한 가정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지훈은 민준이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죽은 태식의 잘못이 있었지만 상처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윤정과 하준이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고 큰 저택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홀로 남은 정원에서 시들어가는 꽃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듯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과 갑작스럽게 바뀐 가정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하준이는 정말 안 돌아와요. 민준이는 여전히 가족이 다시 합쳐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구나. 하준이가 보고 싶어요. 같이 게임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곤 했는데. 민준이의 말에 금자는 하준이가 얼마나 그리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였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금자는 용기를 내어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하준이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윤정아,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준이는 어때?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 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새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하지만 윤정의 말투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금자의 말에 윤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저희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해요. 통화를 마친 후 금자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윤정과 하준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한 달 후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윤정과 하준이가 사는 곳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하준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하준아, 보고 싶어서 왔어. 하준이는 할머니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가 그리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정도 금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하준이가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들어가도 될까? 작은 아파트 안은 예전의 큰 저택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 꾸며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어때요? 작지만 저랑 엄마 둘이 살기에는 괜찮아요. 하준이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방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새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그런데 할머니, 민준이 형은 어떻게 지내요? 하준이도 형이 그리운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너를 많이 그리워해. 항상 하준이 이야기를 해. 금자와 하준이가 대화하는 동안 윤정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생활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윤정아, 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 근처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하준이와 제가 살기에는 충분해요. 윤정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야 해요. 윤정의 단호한 말에 금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금자는 하준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하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은 왜 헤어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금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준아, 어른들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 하지만 내 잘못은 전혀 없어. 그리고 할머니는 너를 항상 사랑해.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도 보고 싶어요. 하준이의 말에 금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지훈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금자 자신도 그것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준이는 잘 자라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윤정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며칠 후 금자는 지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아, 하준이를 만나봤어. 지훈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지내던가요? 너를 많이 그리워하더구나. 아직도 내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10년 동안 내가 하준이에게 보여준 사랑은 진짜였어. 어머니, 가족이란 게 뭘까? 피로만 이어지는 게 가족일까? 아니면 사랑으로 이어지는 게 가족일까? 금자의 질문에 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준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헤어진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금자는 하준이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함께 편지도 보냈습니다. 하준아, 중학생이 된 걸 축하해. 할머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언제든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연락해라. 사랑한다. 며칠 후 하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편지를 읽으며 금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은 여전했습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서서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